이 패시브한 힘이 커진다는 게 진정으로 의미하는 게 어떤 것일까요? 그건 소중한 내 주위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커진다는 의미입니다. 즉, 본인의 공부에 사명감을 갖고 임하라는 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수남이에요. 현직 전문의예요. 오늘은 공부를 잘해야 되는 이유에 대한 본질을 파고드는 얘기를 할 건데요. 영상이 끝날 때 즈음엔 왼손엔 교과서, 오른손엔 펜을 들고 서 있게 될 테니 끝까지 집중해서 보자고. 일단 공부를 잘해야 되는 이유를 살펴보기에 앞서 공부를 잘한다는 것의 의미를 먼저 살펴봅시다. 공부를 잘한다는 건 공부 시간 곱하기 공부 효율의 값 자체가 남들보다 높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공부 시간이라는 것은 공부에 투자하는 절대 시간 그 자체를 말하고, 공부 효율은 같은 시간을 공부할 때 얼마나 많이 정확히 내용을 파악하냐를 말하는데, 최적의 공부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과 공부 자체에 대해 고민하는 기간이 수반되므로 결국 이 과정에도 시간이라는 자원이 필연적으로 투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공부를 잘한다는 건 어떤 경로로든 공부에 투자하는 시간이 충분히 높아야 되는 걸 의미합니다. 당연히 선천적으로 공부 효율이 높은 사람도 공부 시간이 많아질수록 더더욱 공부는 잘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럼 한 명의 사람이 공부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기 위해선 어떤 요소들이 갖춰져야 할까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는 지식, 공부를 잘하는 게 왜 중요한지를 아는 것을 말합니다. 공부의 중요성을 많이 알면 알수록 현재의 즐거운 일을 포기하고 공부에 매진할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둘째는 의지, 공부의 중요성을 아무리 잘 알아도 이를 진정으로 실천하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는 의지라는 요소가 상당히 많이 관여를 합니다. 셋째는 습관, 습관의 힘은 정말 대단하죠. 어느덧 공부의 중요성을 잊어버리고 의지가 약해진 시기에도 공부의 습관이 갖추어져 있다면 몸이 머리보다 먼저 가서 공부를 시작하고 지속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공부를 시작하고 지속시킬 수 있는 습관을 키우는 방법들은 이미 음악공부법, 우주공부법, 수면공부법, 체인지공부법 등 여러 공부법 영상들에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결국 이 공부법을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의지는 본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의지력은 어느 정도 타고나는 면도 있고, 주변 환경, 성장 과정 중에 발생하는 특정 사건들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제가 옆에서 멱살 잡고 캐리하지 않는 이상 도와드리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면 구독자님들의 의지력을 최대한 키워드릴 수 있을까 몇 날 며칠을 고민해봤는데요. 이 세 가지 요소 중 지식, 즉 공부를 잘하는 게 중요한 이유를 다양한 관점에서 융단폭격식으로 퍼부어준다면, 이 지식들이 일정 역치 이상으로 올라갔을 때 이것도 하나의 사건으로서 의지력의 발동 버튼이 걸릴 수 있겠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살면서 터득한 동기부여에 도움이 될 만한 모든 지식을 퍼드릴 건데요. 저는 수능을 공부하는 순간부터 30대 중반이 된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커리어에 있어 무책임하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보내왔습니다. 그만큼 여러 강력한 동기들이 저를 붙잡아주고 있다는 소리인데요. 암기법 무기 창고에 여러 암기법 무기들을 쌓아드리는 것처럼 오늘부터 동기부여 엔진 창고 재생 목록을 만들어 여러 인사이트들을 하나씩 채워드리겠습니다. 공부할 의지가 떨어지고 슬럼프가 찾아올 때마다 이 엔진 창고에서 동기를 충전하고 가주세요. 근데 설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전체 설정도 안 누르고 계속 찾아오는 건 아니겠지? 서론이 조금 길었죠? 오늘은 공부를 잘해야 되는 이유를 에너지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볼 건데요. 에너지, 공대 출신이라고 이상한 물리 얘기하려 하는 거냐? 아니에요. 그런 재미없는 이야기 하려고 도입한 개념이 아닙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설득과 그에 필요한 에너지 관점인데요.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삶에서 잠시 조금 떨어져서 세상이 돌아가는 메커니즘을 잘 관찰하고 고찰해보면 세상 모든 일은 결국 설득에서 시작해서 설득으로 끝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령 수험생이 특정 대학교 공무원 직렬에 지원하는 것은 본인이 그 자리에 있기에 적합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고 본인의 시험 점수를 근거로 설득하는 거고요. 취준생이 직장인이 되는 것도 자신의 스펙과 함께 면접에서 면접관을 설득하는 과정으로 일어납니다. 심지어 친구를 사귀는 것도, 남친, 여친을 사귀는 것도 상대방의 특성 자체가 무의식적으로 나를 설득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어릴 때 순수하게 친구를 사귀었다고 반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본인과 결이 잘 맞았던 사람,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것 같았던 사람들과 주로 친해지고 관계가 이어졌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이러한 친구의 특성들 자체가 서로 친구가 될 수 있게끔 본인을 설득한 겁니다. 반에 있는 모든 사람과 친해지고 지금까지 연락을 이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심지어 사업도 결국 사람들을 설득하는 과정인데요. 자신의 회사에서 내놓는 물건이 소비자가 지불한 가격 그 이상으로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 설득이 될 때 그 물건을 팔 수 있는 겁니다. 자신의 직원을 채용하는 것도 결국 그 사람이 본인의 회사에 입사하고 싶게끔 설득하는 과정이고요. 그럼 여기서 설득의 본질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볼까요? 설득의 본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건 바로 패시브한 요소와 액티브한 요소로 나누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RPG 게임을 한 번이라도 해본 분들은 패시브 스킬, 액티브 스킬이라고 해서 잘 와닿을 텐데요. 패시브 스킬은 굳이 내 캐릭터가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아도 저절로 발동되는 스킬을 말하고, 액티브 스킬은 마력을 쓰고
특정 행동과 포즈를 취해야만 나가는 스킬을 말합니다. 현실로 돌아오면 패시브한 설득은 그 사람 존재 그 자체만으로 상대를 설득하는 힘, 액티브한 설득은 여러 시간과 노력, 정신적, 물질적 에너지를 소모해가며 본인의 가치를 증명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였을 때 설득이 성공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령 넘사벽의 스펙을 가진 학생은 학교나 회사에서 면접에서 크게 삽질하지 않는 한 어디에서든 모셔가려고 할 것이고, 누가 봐도 매력적이고 멋진 사람이라면 성격이 파탄나지 않은 이상 동성이든 이성이든 큰 액션을 취하지 않아도 사귀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그런데 공부를 잘한다는 건 이 패시브한 영역을 강화시키는 가장 대표적인 일 중 하나이고, 그 존재만으로도 남들을 설득할 수 있는 굉장히 큰 힘을 가진다는 겁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의 가치를 믿는 데 있어 특정한 근거가 필요한데, 여기서 공부를 잘했다는 사실, 어떤 장기간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합격할 수 있는 합격장이 있다는 건 그 사람이 특정 기간을 하고 싶은 걸 참아가면서 보냈다는 근거가 되고, 이는 곧 그 사람의 성실성과 인내심, 수행 능력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걸어온 발자취 그 자체가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과거의 근거는 커리어 관점에서 본다면 미래의 본인의 회사에서 성실하고 인내심 있게 업무를 수행해 나갈 수 있겠다는 기대로 작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성과도 설득의 근거가 될 수 있지만, 그 성과를 이루기까지 본인의 인생에 최선을 다하기로 한 인생관과 철학, 무수한 방해 요인을 극복한 의지력, 거기서 나온 자신감과 기계, 눈빛과 포스 등 이 모든 비언어적인 요소들도 설득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세상을 설득하는 패시브한 능력이 일정 수준 이상 장착된 상태라면 대부분의 일이 큰 에너지의 투입 없이도 수월하게 풀리는 경지에 이르게 되는데요. 그만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맺건 어떤 일을 진행하건 액티브한 곳에 투자하는 시간과 자원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온전히 남는 에너지를 다시 패시브한 곳에 투자할 수 있게 되고, 이는 계속되는 선순환을 이루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패시브한 힘이 커진다는 게 진정으로 의미하는 게 어떤 것일까요? 그건 소중한 내 주위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커진다는 의미입니다. 부모님, 친구, 미래의 배우자 또는 본인의 자녀가 부당한 일을 당하거나 내 힘을 필요로 할 때 평소에 쌓아왔던 패시브한 능력, 평소에 아껴왔던 액티브한 능력을 함께 쏟아부어 그 사람에게 큰 힘이 되어줄 수 있다는 소리인데요. 패시브한 능력을 계속해서 쌓은 사람에겐 문제 해결 능력뿐만 아니라 필연적으로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인맥들, 성취에 기반한 경제력이 쌓일 수밖에 없고, 이는 곧 주위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부터 공부를 하는 게 단순히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소중한 사람을 지키는 힘을 키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세요. 패시브한 능력을 충분히 키우고 거기서 나오는 여유로 주위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존재가 되세요. 본인의 공부에 사명감을 갖고 임하라는 소리입니다. 오늘 동기부여 첫 번째 편을 준비해 봤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다양한 관점에서 여러분의 공부 의지를 불태워줄 영상들을 동기부여 연료창고에 하나씩 쌓아가겠습니다. 동기부여만 계속하면 재미없으니까 다음 시간에 다시 효율적으로 지속 가능한 공부 스킬 쪽으로 넘어갈게요. 기대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전체 설정하고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당당.